안녕하세요. 구자형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시간이 오후 8시 9분 됐군요. 사실 오늘 저는 제가 요즘 진행하고 있는 네텔링크를 듣다 3부작 스토리인 달의 위성의 편집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오늘이 사실 KBS 성우 공채 시험 2차 최종 합격자 발표가 있는 날이었죠. 이렇게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불행인지 다행인지 저와 연관된 저희 새 아카데미의 한 사람이 최종 합격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 아침에 발표를 듣기 전에 과연 위로 식사가 될지 아니면 축하 식사가 될지 모르겠는데 등락에 따라서 의미를 다르게 두고 점심을 먹자고 얘기를 해서 축하 점심 식사를 함께 하고 이러저러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저의 동료 후배 성우들과 차를 한 잔 마실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통에 네텔링 편집을 못하게 됐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중심으로 오늘 제목인 성우 지망생이라면 알아야 할 이야기 일부 KBS 성우 공채 합격의 조건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제가 아까 그런 얘기했죠. 불행인지 다행인지. 당연히 다행 이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기분 좋을 정말 축하할 그런 내용이지만 이 사람이 물론 엄밀하게 따져보면 학생일 수는 있으나 저의 학생이라기보단 저의 일을 도와서 아카데미나 북텔러리스트나 혹은 제 개인 성우 일과 관련된 부분까지를 책임지는 매니저였다라는 게 사실 그다지 다행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는 누구와 함께 이 일을 해야 될지 아카데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업무들, 사무실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 학생들 스케줄 뭐 하지만 정말 축하해야 할 일이겠죠. 그런데 이 일은 이 사람을 알고 있는 제가 편의상 일장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일장과 관련된 많은 사람들, 북텔러리스트에 관련된 성우들, 학생들, 혹은 일장을 알고 있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 혹은 지망생들에게 일종의 충격과도 같은 일이었기도 합니다. 어? 네가? 네가 성우가 됐어? 이런 전화를 많이 받았다고. 네. 부모님까지도. 자, 이 얘기는 도대체 뭘까요? 잠깐 얘기를 넘기고 제가 1차 시험과 2차 시험의 결과를 듣는 오늘까지 꽤 많이 학생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전속성우 후배들에게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많이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도대체 어떻게 내가 1년 동안을 공부해서 시험을 치렀는데 안녕하십니까 수험번호 몇 번 누굽니다. 예, 됐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시험의 방법은 그런 거죠. 인사를 하고 자기가 원하는 문항 몇 번 문항을 하겠습니다를 듣고 이제 한 사람이 끝나는 거. 이게 보통 일반적인데 정말 심한 경우에는 예, 수험번호 몇 번 누굽니다. 몇 번 예, 그만하셔도 됩니다. 뭐 이제 그거보다 조금 덜한 경우에는 1번 문항을 다 하기도 전에 이렇게 끊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고요. 어떤 경우는 1번 문항 조금 듣다가 2번 문항 조금 듣다가 이랬다고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시험 제도 자체는 아니지만 시험을 치르는 방식에 대해서 지망생들이 많이 원망하고 불만을 갖게 됐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그렇죠. 어떻게 인사말을 다 듣는 것도 아니고 인사말
듣고 혹은 인사말 중간에 내가 1년 동안 준비한 내 모든 실력을 파악하고 평가해서 끊을 수 있을까? 물론 그분들 중에 단 한 명도 1차 시험을 통과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단 1분도 아니고 제 생각에 이게 몇 초나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수험번호 몇 번 누구입니다. 몇 번 뭐 10초도 안 걸리겠네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그걸로 판단하고 평가를 내릴 수 있을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일종의 사측의 입장과 또 성우로서의 입장과 지망생으로서의 입장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습니다. 당연히 지망생과 성우로서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말이 안 된다고, 기본적인 예의가 없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이 부분은 성우 지망생이 아니라 성우가 혹은 그 성우들을 대표하는 리더가 있을 수 있겠죠. KBS라면 KBS 국회 회원들의 대표인 임원들 혹은 더 넓게는 성우협회에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시험의 주체인 KBS에 정식으로 이 부분들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망생들의 생각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당연함이 지망생이 아니라 성우들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시험을 치르는 지망생들은 정말 중요한, 지금은 이제 700명, 750명, 800명 이 사이에 전체 협회 회원들이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 협회 회원이 될 우리의 소중한 후배들입니다. 성우협회의 정말 중요한 재원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뽑을 때 그런 식으로 뽑는다라는 건 사실은 성우협회나 국회에서 이것에 대해서 언급해야 될 내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두 번째로, 과연 왜 사측은 KBS 시험의 주최 쪽은 이런 이야기가 나올 거라는 건 지극히 당연하지 않을까요? 이런 일들이, 비슷한 일들이 예년에도 있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그럼 이번엔 제가 사측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KBS 공채 1차 시험은 토요일 오전부터 시작됩니다. 하지만 토요일 저녁 9시가 넘어서야 끝날 정도로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러면 KBS 시험을 치르는 주체, 당연히 이제 그것도 아마 모르실 수 있겠지만 라디오 부서죠. 라디오 파트죠. TV하고 관계없습니다. 미디어 사업부 이런 쪽하고 관계없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라디오 센터가 되겠죠. 그러면 이 주최 쪽에서 시험 감독들을 선정할 겁니다. 그 시험 감독들이 이를테면 뭐 성우 원로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 문화예술인 협회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원로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아니죠. 다 회사 직원분들입니다. KBS 회사 직원분들인데 여기와 연관된 다른 얘기도 있지만 일단 그렇다면 이분들의 경우엔 사실 토요일 날 원래 업무가 없는 거죠. 시험을 치르는 주체로서 그 평일에 도저히 시험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를테면 보통 타 방송국 경우에 1차 시험을 파일로 만들어서 가장 좋은 베스트의 연기 잘한 것들을 파일로 제출해서 그것들로 평가를 해서 2차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현장에서요. 근데 KBS는 그게 없습니다. 제 생각엔 그것도 너무 단순한 이유입니다. 그런 인력이 없어요. 그런 시간과 그런 비용을 들일 수가 없습니다. 거의 제가 알기로는
3,000명에서 4,000명 정도 되는 인원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걸 일일이 다 들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일들을 해야 할 사람들은 KBS 직원인데, 일테면 어떤 보직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KBS 라디오 센터 어떤 부서의 PD들이죠. 그리고 좀 더 이렇게 보직이 있다면 그것보다 조금 더 윗급의 직급이 높은 분들, 부장 혹은 그 이상이 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걸 분담해서 그런 일들을 하기엔 현업의 일들이 있죠. 그리고 더 생각한다면 도대체 이 파일을 어떻게 나눌 것이며 거기에서의 공정한 부분들을 도대체 어떻게 유지시킬 것이며, KBS에서는 그 일들을 하기가 제 생각으로는 너무 무리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판단하는 걸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럼 그럴 때 제가 알기론 아주 6개월 전, 무슨 5개월 전 이렇게 해서 일테면 심사위원회가 구성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알기론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그 사이에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리고 문제도 이제 거의 그 사이에 미리미리 다 해놓는 것 그거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위원회가 한 달, 두 달 그 사이에 구성이 돼서 막 그 수천 명을 여러 방에 5인 1조로 해서 시험을 치른다라고 하면 아침 9시부터 시작한다고 해도 예년의 경우에 밤 9시가 넘어서 끝나는 상황이 비일비재합니다. 자, 여기 직원분들 무슨 특별한 수당이 나오긴 하겠죠? 100만 원이 나올까요? 50만 원이 나올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늦게 끝납니다. 회사원의 입장이라면 어떻겠어요? 일찍 끝날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빨리. 근데 이제 그러면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아니, 공정함의 부분은 이제 나름 채점 제도가 방식이 이렇게 있으니까 있다고 치지만, 아니 어떻게 그렇게 빨리 평가를 내릴 수 있느냐? 10초 안에. 자, 이제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심사위원들의 구성의 성격을 보면 심사위원들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꽤 많은 것 같아요. 이를테면 라디오 파트에서 성우들과 함께 라디오 드라마를 만드는 PD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있습니다. 나름대로 어떤 그 실질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분, 이를테면 부장이라고 얘기할까요? 이런 분들 중에 라디오 드라마 오래 작업하고 성우들과 함께 오랜 생활한 분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1차 시험에 방이 도대체 몇 개가 될까요? 제가 알기로도 여자만 해도 한 5방 이상 되는 거고, 남자도 그렇고 방이 한 10개는 될 거예요. 거기에 시험 감독 2명씩 들어온다고 쳐도 10방이면 20명이죠. 20명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최소한 10명 그 이상이 심사위원으로 구성이 되는데, 한 달 전, 두 달 전에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는 거죠. 제가 가끔 라디오 드라마를 녹음하러 가면 그 담당 PD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 아니 라디오 드라마 할 성우 이 전속들을 뽑는데 이건 1, 2차 시험에서 한 번밖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아, 우리 정말 막말은 아니고 이제 우리 애들 뽑는데 참나, 우리가 애들 못 뽑는다니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시험 감독들 중에서 라디오 드라마 연출일이라는 걸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라디오 프로그램이 무슨 드라마만 있습니까? 이제 대표적으로 무슨 DJ 프로그램도 있겠죠. 그 다음에 약간 교양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겠죠. 아니면 시사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겠죠. 정보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겠죠. 이런 거 다 누가 만듭니까? 뭐뭐의 이제 뭘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예, 이런 프로그램 일테면 연예인들 나와서 거기서 이제 막 토킹하고 이런 음악 들려주고, 그 누가 제작하죠? PD가 제작하잖아요. 그리고 오늘의 소식 이런 거, 정치 이런 거, 그 아나운서가 진행하거나 성우는 별로 없습니다. 하여튼 비방송인이거나 방송인 분들 중에서 성우 아닌 사람들이 진행하죠. 그 누가 만듭니까? PD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분들이 심사위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뭐 있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높으신 분들, 라디오 PD 오래 하시다가 더 직급이 높으신 분들, 차장, 부장,
이런 분들도 물론 프로그램은 만들었죠. 하지만 라디오 드라마를 만드셨을지는 모르나 라디오 드라마를 만들기 위해서 방송국에 들어온 사람이 아닐 수도 있죠. 그냥 회사에서 이제 라디오 드라마를 좀 만드셔. 1년 동안 그 파트에서. 그럼 만드는 거죠. 결론이 뭐죠? 좀 쉽게 얘기해서 드라마 연기, 라디오 드라마 연기 뭐 이런 거에 있어서 문외한이라고는 얘기 못 하겠어요. 방송국 안에 있으면 그래도 듣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문외한은 아니지만 정말 비전공자들이죠. 프로듀서일 수는 있지만 드라마 디렉터, 연출자라고 할 수는 사실 없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뭐죠? 방송국 안에 있으니까 성우들하고 작업할 수는 있어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시사 프로그램을 하는데 거기에서 뭐 오늘의 메인 뉴스 그런 거 누가 합니까? 성우들이 하죠. 그럼 성우랑 작업하는 거죠. 그리고 뭐 좋은 책 소개하는 프로그램, 오늘의 날씨 소개하는 프로그램, 뭐 아니면 조금 더해서 DJ 진행하는 걸 뭐 DMB 방송 같은 경우에 성우가 한다. 그럼 성우들이랑 작업하는 거죠. 성우랑 가깝게 지내긴 하지만 연기는 잘 몰라요. 똑같아요. 보통 사람들하고 다를 바 없어요. 그런데 PD입니다. 그런데 심사위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라디오 드라마 연출자라고 하더라도 제가 알기론 정말 라디오 드라마를 좋아하고 이걸 내가 진짜 만들어야겠다 라고 해서 라디오 드라마 연출을 하는 분들은 몇 분 안 됩니다. 아까 얘기했었던 어떤 부장분이 있다고 그랬죠? 관심, 애정 많이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KBS 무대라든지 지금 라디오 드라마 프로그램 뭐 라디오 소설 무슨 뭐 이런 거 그래도 이런 분들은 라디오 드라마 만들려고 하시는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랑 작업한 분도 있고. 근데 원래 뭐 하던 분들이죠? 아까 얘기했던 그런 프로그램들 만드셨던 분인데 라디오 드라마 하라고 해서 라디오 드라마 하거나 아니면 내가 이거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하셨던 분들이죠. 처음부터 아니고. 그건 뭐죠? 방송국 직원, 회사원, PD라는 회사원. 이분들의 전공은 연출, 연기가 아닙니다. 공채 시험을 통해서 합격한 방송국 직원입니다. 혹시 그런 분들 중에선 예전에 그런 얘기를 진짜 들어보기도 했는데 DJ 프로그램 좋잖아요. 연예인분들도 같이 이렇게 만나서 보고 진행도 하고 이제 사실 저는 그런 거 하는 건 줄 알았더니 이게 뭐 라디오 드라마는 사실 뭐 이렇게 재미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셨던 분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거 뭐 잘못된 건 아니죠. 저도 연예인들과 함께 DJ 프로그램 만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라디오 드라마가 전 좋지만요. 자, 그러면 이런 분들로 구성된 시험감독위원회입니다. 위원회라는 말은 좀 너무 센 것 같고 시험 감독진들입니다. 높으신 분들, 그 다음에 DJ 프로그램, 시사 프로그램, 뭐 정치 프로그램 이런 등등을 프로듀싱하는 PD분들, 그 다음에 소수의 라디오 드라마를 지금 현재 만들고 계신 분들, 제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답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래도 라디오 드라마 연출한 분들은 경험이라도 있다 치고 공부는 안 했지만 뭐죠? 들으면 딱 나와요. 5초만 들어도 딱 나옵니다. 내가 평상시에 듣던 성우 목소리, 내가 평상시에 듣던 성우의 말투, 억양 이런 것들 있을 수 있죠. 연기? 잘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유명한 선수 있죠. 손연재 리듬 체조 선수. 근데 손연재 선수가 중요한 건 아니고 리듬 체조가 있는데 뭐 종목이 많이 있어요. 곤봉, 뭐 리번, 뭐 공, 뭐 이런 거. 근데
이제 공 연기라고 볼 연기라고 생각해 보죠. 이렇게 볼을 이렇게 탁 들어가지고 이렇게 공중에 탁 던져가지고 떼굴떼굴 굴러서 탁 잡고 아니면 이렇게 딱 손에서부터 이렇게 팔로 어깨로 해서 이렇게 탁 이렇게 공을 흘려가지고 이렇게 다른 쪽 손으로 탁 잡고 뭐 이런 아니면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되게 비틀린 자세로 이렇게 싹 돌리면서 어떤 자세가 나오는 이런 거요. 그럼 보통 이런 것들은 두 가지 점수가 합산되죠. 뭐 예술 점수와 기술 점수. 그런데 그 심사위원들이 일테면 이런 거라고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심사위원이라고 생각하면 그 심사를 볼 수 있는 위치에 가기 위해서 어떤 시험을 치른 사람들, 잘 아는 사람들, 코치 출신이라든지 아니면 선수 출신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시험 감독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거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들, 체조에 리듬 체조에 대해서. 근데 그게 아니라 이런 경우 특정 직함을 들어서 죄송하지만 무슨 전직 보건복지부 장관 출신이라든지 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떤 협회에 낙하산으로 내려온다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뭐 이런 분들이 거기 포진돼 있다라고 치는데 이런 분들이 예술 점수, 기술 점수 아나요? 모르죠. 그런데 그 공이 되게 가볍잖아요. 이렇게 통통 튀기고 그 공이 5kg짜리 볼링공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5kg짜리 볼링공을 이렇게 탁 들어가지고 뭐 손에서 어깨로 이렇게 굴리든지 말든지 이런 걸 하려면 일단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탁 5kg짜리를 탁 들어야 그 탁 드는 걸 보는 시간이 몇 초면 될까요? 0.1초면 될 것 같은데 5kg짜리 공이 이렇게 탁 이렇게 그거를 10초, 20초, 30초 1분 동안 낑낑거리면서 하고 이거를 이렇게 억지로 들어서 손에서 어깨로 그래도 일단 올리기만 하면 뭘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치지만 들지 못하는데 딱 들어야 되는데 있으면 이렇게 탁 들어야 되는데 못 들어. 좀 봐줘. 1초 안에 들면 되는데 1초 안에 못 들어. 그리고 기술 점수 있잖아요. 그건 뭐죠? 공을 위로 딱 던져가지고 몇 미터 높이까지 올라가냐? 그 다음에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몇 바퀴 돌아서 탁 안 떨어뜨리고 받을 수 있느냐? 정확한 기술 점수의 몇 포인트인지는 모르지만 아무리 전직 무슨 차관 출신 뭐 협회장이 심사위원으로 앉아 있다 하더라도 그건 알잖아요. 이걸 든다 안 든다. 그건 그냥 눈에 보이잖아요. 기술 점수가 몇 점인지 모르겠지만 패스냐 아니면 통과하지 못하느냐는 그냥 알 수 있죠. 들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 뭐가 어려워요. 그걸 위해서 공부했던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다 알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관중들도 알 수 있는 거 아닌가요? 0.1초 안에 딱 드는 거. 그리고 야 우리는 KBS는 이걸 위로 탁 던져가지고 몇 미터 올라가느냐. 그리고 그걸 어떻게 탁 이렇게 옆으로 안 떨어뜨리고 받느냐. 이거 중요하다. 근데 던지기는커녕 들지도 못하니 아니 그거 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뭐 몇십 초나 필요해요? 5초면 되는 거지? 제가 아주 극단적으로 비유했지만 이 심사위원들이 연출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연기를 전공하지 않은 건 뭐 거의 100%고 연기나 연출을 하지만 관심은 없을지라도 라디오 드라마 연출자라 하더라도 항상 주변엔 성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프로그램에 성우들이 참여하기도 해요. 그럼 중요한 건 뭐죠? 탁 틀 수 있느냐? 탁 던질 수 있느냐? 그건 잘 알아요. 그게 뭘까요, 그럼? 답 나오죠? 그게 뭘까요? 맨날 들어서 아는 거. 아주 우리가 통틀어서 얘기하지만 한마디로 끝내는 거. 목소리. 성우 목소리라는 거죠. 근데 성우 목소리라는 건 상당히 뭐랄까 광이 넓은 의미인 거고 정말 좁은 의미는 아 할 때 나는 그런 게 목소리겠지만 우리가 목소리라고 얘기할 땐 되게 넓은 의미죠. 뭐냐면 그 사람의 아 하는 그 목소리를 포함해서 뭐 배심이 있어서 소리가 크냐, 그 다음에 잘 소리가 울리느냐, 아니면 이렇게 아 안녕하세요
예, 제가요. 이런 그 호흡이 많이 섞인 소리가 아니라 매끈하게 나오는 소리냐 이렇게. 예. 그 다음에 발음이 정확하냐. 안녕하세요. 목소리 제가 지게 좋게 해볼게요. 예, 제가요. 예. 이렇게 하는데 발음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수험번호 몇 번입니다. 뭘 하겠습니다. 이거 목소리 좋아도 꽝. 왜? 발음이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쪼라는 거.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몇 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이야 뭐 이렇게 이거 성우 같을 수도 있지만 요즘 듣는 성우들이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으면 함께 일하는 라디오 PD들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목소리. 그러면 성우는 항상 예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겁니까? 선생님 뭐 이렇게 여자는 다 이렇게 쪼여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꼭 그렇지도 않아요. 성우 시험에 일테면 좀 허스키한 목소리도 있어요. 항상 이렇게 예 반갑습니다. 이런 목소리만 있는 거 아니에요. 허스키한 목소리도 있어요. 그게 보편 사람들의 범주에서 이상하지 않으면 돼요. 그리고 잘 들리고 소리가 좀 허스키하더라도 명확하면 되는 거고 뭔가의 어떤 장점들이 발휘될 수 있는 다른 요소들이 있으면 꼭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돼요. 아니 방송국에서 몇 년 혹은 몇십 년 있었는데 맨날 듣는 사람들 소린데 모르겠어요? 그러면 아니 연기는 나의 1년 동안 단문 연습을 통해서 그렇게 연습했는데 기승전 처음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이렇게 딱 끊고 여기서 이렇게 싹 바꾸고 여기서 한번 울고 여기 퍼즈 여기 호흡 이런 거 다 어떻게 된 거야? 물론 그런 것도 엉터리지만 그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시험관인데 아니 모든 애들이 다 그렇게 해. 1번 해도 그렇게 하고 2번 해도 그렇게 하고 3번 해도 그렇게 하고 정말 지겨워 죽겠다. 어떻게 다 똑같냐? 연기 공식들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있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런 거 잘 티도 안 나고 모를 수도 있는데 항상 주변에서 듣던 사람들이라면 되게 포괄적 의미의 성우의 목소리들은 들어요. 안 그렇겠어? 그죠? 근데 들으면서 뭘 듣느냐지. 그냥 목소리 자체 이것만 듣느냐. 그건 아니라고요.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되게 포괄적이죠. 배심 있는 목소리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볼륨이 있느냐. 공명이 되게 좋으냐. 애대대거리지 않고 되게 편안하고 혹은 힘있고 안정감 있게 소리가 나면서 틀리지 않고 오독 없고 발음이 이상하지 않고 잘 말할 수 있느냐. 이거 어떻게 보면 아나운서 시험 같죠? 비슷할 수도 있어요. 아나운서는 카메라 테스트도 받고 필기 시험도 보고 면접도 보고 그러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제 아까 처음에 했던 얘기 아니 방송국 PD나 기자나 아나운서를 이렇게 성우 시험처럼 뽑나? 완전히 송곳 드라마에 나오는 비정규직 직원들 뽑는 것 같죠? 비정규직이죠 사실 2년 비정규직 KBS 전속이라는 게 그래도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런 생각은 사실 듭니다. 근데 그건 시험을 보는 사람의 입장이고 시험을 진행시키는 사측의 입장을 보자면 아까 얘기했지만 제 시간에 끝나야 되지. 그래야 집에 가서 주말도 쉬지. 뭐 돈이 뭐 무슨 몇백만 원 나오는 것도 아니고 내 현업이 있는데 내 프로그램 그거 만드는 건데 그 시간 제외하고 토요일 날 또 나와서 이거 또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딱 들으면 알겠구만 뭘 컵 딱 드는 볼 공 5kg짜리 공 딱 드는 거 아니 뭐 그 공 드는 걸 무슨 뭐 1분 동안 듣고 있어야 되나 연기? 연기는 잘 모른다니까. 그래도 좀 해본 사람들 드라마 이런 거 라디오 드라마 해본 사람들 알죠. 알긴 알아요. 그래도 경험을 해봤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중 일부의 사람들이죠. 더 높으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답 나오죠. 어떤 사람이 될런지. 물론 이런 조건 플러스 연기도 잘하는 사람. 이 가장 이상적이고 제가 가르치는 세 아카데미의 학생들은 이걸 목표로는 하지만
중요한 건 저희 학생들도 이 앞부분 제가 그렇게 강조했는데 성우는 소리다라고 할 때 그 소리다라는 게 그냥 목소리 좋다가 아니에요. 목소리 좋은 사람 되게 많아요. 그게 아니라 목소리로 통칭되는 모든 것. 볼륨 있어야 되지. 공명감 있어야 되지. 듣기 편안해야 되지. 이상하지 않아야 된다는 게 하여튼 제일 중요한 건데 이상하지 않아야 돼요. 핸디캡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연기예요. 도대체 1년 동안 뭐 한 거지? 그럼 제가 학생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거를 바탕으로 연기해라. 심지어는 연기 좀 못해도 그 조건이 좋으면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친구 따라 시험 붙이는 애가 가끔 되는 경우가 그거다. 왜? 그런 재능을 원래 갖고 있는 애들. 제가 항상 동영상이나 그 제 블로그에 그런 얘기를 하죠. 재능이라는 건 유전적인 부분이 아니라 양육 환경적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부산에서 태어났으면 부산 사투리 써요. 그럼 핸디캡이야. 사투리 고쳐야 되잖아. 그리고 앵앵앵 거리는 이런 애교를 잘 부리는 가정 환경. 엄마 그래서 했다고 했는데 좀나 뭐 이런 거. 남자들은 뭐 그런 거 있죠. 말을 안 해. 대사를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말을 안 해. 그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아씨 뭐 존나 아 새끼 뭐야 그래서 아이씨 이러면 좋아질 리가 없어요. 목소리가 말을 안 해. 우리나라 교육 환경은 말을 잘 안 시키는 교육 환경이라고요. 저랑 같이 일하는 장이 합격한 비밀 단순하죠. 연기 공부도 별로 안 했는데 대신 1년 동안 북텔러리스트 성우들이랑 맨날 작업하는 거 맨날 듣고 연출하는 거 맨날 듣고 뭐죠? 개념을 머리에 막 박았어요. 둘째, 제가 좀 좋은 사람 같지만 같이 일하는 사람은 참 괴로워해요. 왜? 지적사항이 너무 많어. 뭐 일테면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발음 뭐 이게 어디 사투리인지 모르겠지만 어, 선생님 조금 뭐 그다음에 깐단히 뭐 간단히 이게 아니고 깐단히 뭐 이러면 바로 저한테 작살나죠. 말 어버버 뭐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을 때 어버버 그러면 저한테 작살납니다. 하루에 10시간 이상 붙어서 세상에 누구는 돈 주고 공부하는데 돈 받고 공부했네. 저한테 맨날 피드백 매 시간 매 초 피드백을 그 자리에서 받는 거예요. 맨날 발음 교정당하고 이 발음 틀렸어 다시 해. 무슨 뭐 청소하다가도 무슨 말을 하다가도 이상하게 말하면 바로. 그리고 저희 학생들 아시겠지만 제 동영상 잠깐 풀어놓은 경우도 있지만 뭐죠? 맨날 운동시켜요. 스트레칭, 이완, 중심이동 이런 거 시킵니다. 그거 뭐라고 해야 되나? 조교가 누구겠습니까? 제가 하기 귀찮을 때 맨날 실장을 시킵니다. 아이 기초 체력 뭐 최강의 맨날 말하는 거 지적당하고 개념에 해당하는 부분 연기 연출 이런 부분 머릿속에 있고 단지 해보지 않아서 몸에 박지 않았던 거. 근데 중요한 건 그게 KBS 시험에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거. 예전에는 정말 중요했지요. 왜냐하면 제가 기억나는데 저 전속 때도 지금 극단 산울림에서 대표로 계신 임영웅 선생님이나 그래도 연극에서 연출하셨거나 경험이 풍부한 조원석 지금은 이제 교수로 계신데 교수님이나 혹은 아카데미에서 출강도 하시고 지금은 아마 한국예술원에서 강의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상여 교수님이나 아니면 뭐 임종성 PD분이나 이런 분들이 있었죠.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임종성 PD분은 이제 그쪽을 전공하지는 않으셨고 지금은 더 없어요. 더 너무 쉽게 답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 상당히 좀 아나운서와 유사한 느낌을 주는 분들도 몇 분 공채 합격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뭐
제가 이렇게 딱 집어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나? 이제 다 아시지 않나요? 그래도 최종 정리. 자, KBS 시험의 1차는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주 굵은 망 안에 이렇게 들어가지 못하면 다 밑으로 떨어지는데, 그럼 그 조건은 뭐냐? 가장 쉬운 거. 이상하지 않으면 돼요. 연기 잘하는 건 둘째예요. 두 번째예요. 이상하지 않다. 그건 뭐냐? 시험 감독들이 생각하는 성우의 목소리입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가 단순 목소리가 아니라 볼륨, 공명, 발음, 화술, 쪼가 없다라는 거 얘기합니다. 이 부분들이 이상하지 않아야 돼요. 플러스 이제 2차 정도 되면 그래도 드라마 연출하시는 분들의 비중이 그래도 더 높아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그쯤에서도 연기. 그쯤에서 연기인데 그 연기가 특별함이 없다고요. 잘 들면 돼요. 잘 들고 잘 던지고. 여기 대단한 걸 원할 수가 없어요. 어차피 전공자 없어요. 연출 전공자 없어요. 방송국 프로그램을 만드는 분들이에요. 드라마 연출 공부하신 분들 없다고요. 이 말이 혹시 전해져서 조금 더 개선됐으면 하는 생각은 같습니다. 그래도 그런 거 연출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라디오 드라마를 직접 제작하는 분들의 어떤 비중이 좀 높아지면 어떨까? 그건 그냥 이상이라기보다는 바람이고 지금 현재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전 방송국을 통틀어서 연극 연출을 전공하신 분들은 단 한 명까지는 모르겠지만 1%도 없을 겁니다. 라디오, TV, 뭐 애니메이션 이런 쪽 관련 방송국이 있잖아요. 거기서 그 연출을 하시는 분들 중에 단 10%? 총 몇 분이신지 모르겠지만 외주 제작사까지 포함해서 한 50분 되려나? 50분? 5명? 도 안 됩니다. 그건 KBS만 그런 거 아니에요. 다른 쪽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게 좀 아쉽습니다. 시험 물론 이제 자기가 함께 해야 될 사람들을 뽑는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연기나 연출을 전공하신 분들도 좀 있었으면 어떨까? 그건 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아니면 그게 안 되더라도 KBS 같은 경우엔 라디오 드라마를 좀 더 많은 분들이 제작하셔서 그런 경험을 갖고 있는 분들이 심사위원으로 많이 참여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 시간에는 그럼 뭘 어떻게 공부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